우리 아이 이가 유치가 빠지는 자리에서 연구치가 똑바로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이 시작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실제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엔아이 치과 홍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 언제 치과에 가보지? 교정을 어렸을 때 꼭 해줘야 될까? 아이가 싫어하는데 그냥 커서 하면 안 될까? 교정으로 입을 얼만큼 넣을 수 있나요? 제가 입이 나와 보이는데 교정하면 좋아질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교정은 뼈의 상황과 치아의 상황이 와서 봐야 제일 정확하긴 해요. 윗니가 아랫니를 뚜껑처럼 살짝 덮는 게 좋은 교합이에요. 10대 8 정도의 비율로 위가 아래에 뚜껑이 돼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한테는 윗니가 아랫니를 이만큼 덮고 어떤 친구한테는 아랫니가 윗니를 이만큼 덮을 때가 있어요. 돌출입이라고 하면 위랑 아래가 같이 이렇게 뻗은 경우랑 위만 뻗은 경우가 입이 나와 보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린이 때 오면요, 뼈가 조금 말랑말랑해요. 뼈가 말랑말랑하면 입이 들어갈 때 뼈의 성장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새로 생기는 내 자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자리였겠거니 하고 뼈까지 좀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뼈까지 들어가는 교정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진단을 받으면 훨씬 좋기는 합니다. 어린이 때 오면요, 저희가 보통 손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 성장이 얼마나 남았나,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있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 친구의 성장판의 속도에 맞춰서 뼈도 윗턱이 아래턱 보다 좀 많이 뻗고 앞에서 자라고 있죠. 이런 시기에 만나면 아래턱의 성장을 살짝 유도해줘야겠구나, 윗턱이 도저히 씹을 수 없는 각도에서 지금 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합 평면이 나중에 와서 바뀐 걸 보면 아래가 위보다 한참 뒤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죠. 윗니가 아랫니를 끊을 수 있게 만들려면 관절의 성장 방향을 이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유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는 후방이면서 상방으로 살짝 들어가야 돼요. 얼굴형을 그렇게 만들어야 예뻐집니다. 보통 성장기라고 하면요, 유치랑 연구치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치아는 만 6세 정도부터 꽤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길게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 하면 유치가 빠지고 연구치가 난다, 혹은 유치가 아예 없던 자리까지 뒤에도 연구치가 난다. 유치는 20개, 연구치는 28개입니다. 우리 아이 이가 뭔가 유치가 빠지는 자리에서 연구치가 똑바로 올라오고 있진 않아요.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부정교합이 시작되고 있는 게 맞았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유치아 대신 유치아가 빠져줘야 되는데 유치가 그대로 있고 연구치만 빼꼼하게 두 줄로 났어요. 여러 위치에서 유치가 빠진 자리에 열을 지어 연구치가 흡수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실제로 안 돼요.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네. 치아가 안쪽이 원래 빠졌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안쪽이 빠졌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이 유치를 흡수하지 못한 거예요. 요게 연구치, 요게 연구치인데 이 유치들이 편하게 나오려고 하고 있지를 않아서 유치를 연구치로 만드는 작업을 인위적인 발치를 몇 개 해서 연구치를 뺀 거네요.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비율상 뺀 거예요. 치아가 28개로 처음에 태어나는데 24개로 살면 26개로 살면 문제가 없나요? 아까처럼 다 들떠서 씹히는 것보다는 완전히 자기 짝을 찾아서 깍지를 끼는 쌍의 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합을 맞추는 게 먼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쁜데 턱은 작아요. 28개가 갑자기 25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는 다 나야 됩니다. 그 치아들이 서로 속에서 엉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잇몸에서 그냥 멈추는 덧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잇몸에 나는 송곳니가 멈춰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났어요. 성인이 돼서도 이 치아를 교정할 수 있지만 이 치아를 성인이 돼서 교정하잖아요. 그러면 잇몸이 조금 내려가면서 끌려옵니다. 잇몸뼈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어린이 때는 우리의 다른 몸과 같이 계속 쓰이고 있고 크고 있어요. 이때 만지면 잇몸뼈의 형태도 실제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를 추천하고 싶어요. 얼굴형도 더 예쁘게 바뀝니다. 치아가 갈 자리가 좁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얼굴이 어땠을까요? 살짝 뻗었어요. 물론 이 얼굴도 어린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얼굴로 평생 쭉 해서 컸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됐을 때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언니가 돼서 이걸 교정하잖아요. 이 잇몸 뼈의 베이스,
기저골은 이미 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는 수술하지 않는 한 깎을 수가 없어요. 이때 교정을 하면 기저골에 크고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 바뀝니다. 그걸 유도하고 싶어서 성장기 교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언니가 아니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언니가 된 것뿐이지만 누가 봐도 아, 너 정말 입이 나왔다 하는 생각은 안 드는 언니가 됐습니다. 뼈가 바뀐 양상을 한번 보면요. 뻗었던 치아가 좀 들어가면서 후방이면서 상방으로 윗니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아래가 그 교합 평면에 맞춰서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고 나면 여기가 원래 내 뼈였던 거예요. 성인 교정의 재발이랑 어린이 교정의 재발은 양상이 좀 달라요.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어린이들도 잘 못하고 사실 성인도 잘 못해요. 교정은 재발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쉴 틈이 생기고 치아가 조금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런 수준의 재발이 아니라 뼈의 재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뼈가 다시 그렇게 자라지는 않고 뼈의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싫어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케이스 셀렉션을 잘해서 꼭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때 해주는 것이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같은 힘으로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가끔가다 국수를 혀로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뻗은 친구들은 보통 위에 앞니랑 아래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대강 끊습니다. 근데 엄청 잘해요. 엄청 잘 먹거든요. 그거에 적응해서 그렇지 이로 안 끊는 거예요. 이는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한번 치과에 검진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상에서 부모로 아이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피로감도 내가 혼자였을 때 하지 않았으면 될 고민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저도 실감해요. 그럴 때 어머님들이 와 이것까지 봐줘야 돼 하실 수 있고 저도 제 아이를 양치시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한 번쯤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아이들을 품어가고 계신 부모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이상 오늘 성장기 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린 압구정 UNI 치과 홍정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